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적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릎 아껴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의 바퀴에 해당합니다. 우리 타이어가 처음에는 이렇게 홈도 깊게 파져 있고 이렇지만 점점 타다 보면 타이어가 닳으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런 홈이 없어집니다. 우리 연골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릎 연골은 처음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연골이 보이지만 자꾸 쓰게 되면 마찰 때문에 연골이 닳게 되고 결국 퇴행성으로 연골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결국에는 진행하게 됩니다. 타이어를 오래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급제동, 급가속 하면은 타이어가 더 빨리 닳겠죠. 그래서 급제동과 급가속은 금지하셔야 되고, 가속 금지, 그 다음에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면은 타이어가 빨리 닳게 됩니다. 트렁크에서 불필요한 짐을 제거해서 타이어에 걸리는 하중을 줄이게 되면은 타이어를 더 오래 쓸 수 있고요. 보통의 자동차는 이제 전륜 구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바퀴가 더 빨리 닳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고 나면은 앞에 있는 앞바퀴의 타이어와 뒷바퀴의 타이어를 교환해 주게 되면은 조금 더 타이어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도 비슷합니다. 쪼그려 앉기와 무릎 꿇기 하시게 되면 무릎이 더 빨리 닳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장거리 뛰는 것처럼 걷기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시게 되면 무릎 연골이 빨리 닳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 항상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타이어를 이제 앞에 있는 타이어와 뒷바퀴를 바꾸는 것처럼 O자다리 교정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O자다리가 있는 경우는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연골은 상대적으로 괜찮고요. 이런 경우에는 O자다리 교정 수술을 해서 무릎 안쪽에 걸리는 하중을 무릎 바깥쪽으로 보내서 상대적으로 상태가 괜찮은 무릎 바깥쪽의 연골로 몇 년을 더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입니다. 체중이 가장 중요하고요. 체중은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무릎 연골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릎 연골에 걸리는 하중, 압력입니다. 연골의 하중이 많이 걸릴수록 연골은 빨리 닳습니다. 여기서 하중은 체중입니다. 제가 수술 없이 무릎 연골이 재생되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O자다리가 있어 갖고요. O자다리가 있는 경우에는 무릎 안쪽에 더 하중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에 걸리는 체중이 30kg인데 O자다리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더 많이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이 30kg이 안쪽에 20kg, 무릎 바깥쪽에는 10kg이 걸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이 여기 있는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연골은 괜찮고요. 이런 경우에는 O자다리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은 무릎 안쪽과 바깥쪽에 걸리는 하중이 바뀝니다. 원래 무릎 안쪽에 있는 하중이 20kg 있는데 O자다리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 걸리는 하중이 12kg으로 많이 줄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한 수치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수치고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딱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 저희가 이제 O자다리 교정 수술하게 되면은 1년 뒤에 여기 있는 금속을 뽑으면서 내시경으로 연골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수술하신 환자분인데요. 수술하기 전에 무릎 안쪽에 보면 연골이 별로 없고요. 연골이 없어서 뼈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할 때 이쪽 부분에는 어떠한 이제 시술도 가하지 않았고요. 단순히 내시경으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O자다리 교정 수술만 시행했는데 1년 뒤에 이 연골 상태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연골이 재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골은 이제 체중, 무릎에 걸리는 압력이 많이 줄게 되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골이 재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무릎 연골에서는 체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 영상에서 체중 감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보다 식이요법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 절대로 살을 뺄 수 없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살이 빠집니다. 간식, 야식, 음주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루 3끼 식사만 드시고 식사하실 때 아주 맛있는 걸로 드시면 식사하실 때 만족스러운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주 체중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열량이 더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근육 만들기,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유산소 운동 플러스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하셔야지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이제 장 보러 가시면 이렇게 장바구니 들고 다니시는데요. 이렇게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시면은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마치 살이 찐 것처럼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장바구니 들고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수레를 끌고 다니시면은 무릎에 걸리는 하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릎 연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신 분이라면 계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게 되면 무릎의 하중이 3배로 증가하게 되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의 하중이 5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있다면 계단 오르고 내리고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통증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계단 오르기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계단을 오르게 되면 무릎이라든지 엉덩이 주변의 근육이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무릎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전혀 운동이 안 되고요. 오히려 이제 무릎에 압력만 더 증가시키고 연골 손상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계단 내려가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분들께서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요. 등산은 반복적으로 계단 오르기 내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등산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무릎 연골 손상을 더 빨리 촉진시키게 되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있으시다면, 또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시라면 등산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등산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등산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셔야지 그나마 무릎에 가는 하중을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밭에서 일하시거나 이렇게 쪼그려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쪼그려 앉게 되면은 무릎 연골에, 그리고 특히 무릎 반원상 연골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연골판에 아주 상당한 그런 압력을 주기 때문에 연골판이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그려 앉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무릎 모형을 옆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뼈와 아래쪽에 있는 뼈 그 사이에 이렇게 고무가 있습니다. 이 고무가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인데요. 이 물렁뼈, 반월상 연골판이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쪼그려 앉게 되면은 뼈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위쪽에 있는 뼈가 조금씩 뒤로 밀립니다. 조금 뒤로 밀리면서 이 반월상 연골판 뒤쪽을 강하게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손상을 줄 수 있고요. 반월상 연골판 뒤쪽에 파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는 것은 무릎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쪼그려 앉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쪼그려 앉게 되면은 무릎 모양이 이렇게 되면서 반월상 연골판 뒤쪽에 상당한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이 이렇게 찢어질 수 있고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것은 우리 허리로 치면은 디스크입니다. 이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것이 연골하고 연골 사이에 있어서 연골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반월상 연골판, 물렁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모형을 보시면은 이 위에서 봤을 때 안쪽과 바깥쪽에 반월상 연골판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고무처럼 생겼고요. 이 연골 사이에 끼어서 연골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쪼그려 앉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서 연골이 찢어지면 대부분 경우 연골 뒤쪽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골을 보호하는 기능이 감소하게 되고 연골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무릎 연골 손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이 내용은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서 척추에 있는 내용인데요. 모든 허리 질환은 디스크 손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건강한 허리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반복적으로 허리에 손상을 주게 되면 가장 먼저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흔히 불리는 디스크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 디스크 질환이 생기는 나이가 대략 20에서 40대가 되고요. 이 디스크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상을 주게 되면 결국 퇴행성 관절염과 협착증으로 진행합니다. 우리의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무릎에서 반원상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은 연골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허리의 디스크만큼 무릎의 반원상 연골판이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허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인 것처럼 무릎의 반원상 연골판이라는 것도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쪼그려 앉기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은 반원상 연골판이 잘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 하실 때 쪼그려 앉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고요. 대부분 경우는 퇴행성으로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는 대부분 뒤쪽이 찢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평 파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는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처럼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게 되면은 모형처럼 이렇게 무릎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위쪽에 있는 뼈가 대퇴골인데요. 대퇴골이 뒤쪽으로 조금 밀리면서 그 사이에 있는 물렁뼈, 반원상 연골판 뒤쪽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뒤쪽이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기와 마찬가지로 무릎 꿇는 자세도 일상생활 하시면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안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무릎 꿇고 집안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면은 무릎에 물렁뼈라든지 연골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일 하실 때 이런 도구를 쓰셔서 무릎을 보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처럼 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 하시는 것도 비슷합니다. 양반다리 하시게 되면은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게 되면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 하시는 것도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앉지 마시고요. 그림처럼 의자에 앉으시게 되면은 무릎도 펴지고 그 다음에 허리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게 되면은 허리에도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서 보면 우리 허리에는 이제 요추 전만이라고 있습니다. 허리를 보호하는 커브인데요. 바닥에서 앉게 되면은 요추 전만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앉게 되고 바닥에 앉아서 일어날 때 허리가 과도하게 구부러지면서 허리의 손상, 허리 디스크를 더 찢게 하거나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앉게 되면은 허리도 안 좋고 무릎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앉는 습관 대신에 항상 의자나 소파에 앉고 그 다음 바닥에서 주무시는 거 말고 침대에서 주무시는 게 무릎과 허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 영상 중에서 내 허리 망치는 나쁜 생활 습관 중에서 나쁜 앉기 있으니까 이 내용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걷기 운동은 물론 중요한 운동이고 환자분들께서 꼭 하셔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환자분들께서 너무 무리하게 많이 걸어서 오히려 무릎 통증을 더 유발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걷기 운동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5가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거고요. 그 영상 중에 첫 번째가 무작정 많이 걷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과정을 보면 우리 체중을 공중에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 쪽에서 오는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전달이 되는데요. 그 운동이란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 충격이 무릎과 허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무릎과 허리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보, 20,000보 이런 걷기는 하지 마시고요. 무리한 걷기 운동은 오히려 무릎과 허리에 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30분 이내로 걷기 운동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30분 걷기 운동 하셨다면 조금 휴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 다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절도 마찬가지고 척추도 마찬가지인데요. 운동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도 있고 근력 운동도 있는데요. 무릎 같은 경우는 저는 환자분들께 실내 자전거를 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하나 사셔서 집에서 TV 보실 때 이렇게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릎 운동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실내 자전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도 되고
무릎 주변의 근력 강화 운동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 하나 구입하시고요. 실내 자전거 사실 때는 이렇게 좌식으로 된 실내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런 실내 자전거를 타셔야지 허리에 무리가 안 가니까 이런 실내 자전거 하나 사셔서 꾸준히 운동하시면 무릎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요약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연구를 오래 쓰는 방법,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바구니는 안 들고 끌고 다니시고 계단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는 금지입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바닥에 앉는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소파나 의자에 앉으시고 침대 생활 하시는 게 무릎에도 좋고 허리에도 좋습니다. 과도한 걷기 운동은 오히려 무릎 연골을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운동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